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도 예상이 됩니다만 허리춤에서 계속 허벅지 왔다 갔다 하던 알트 인덱스 있죠. 알트 인덱스가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돈이 올리고 있어요. 게다가 기업들도 솔라나까지 사들이고 있다. 일단 주도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맞지만 상승률로만 따지면 이더리움이 더 크고,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이 환물 ETF 중에서 솔라나를 조금씩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허리춤에서 계속 허벅지 왔다 갔다 하던 알트 인덱스 있죠. 알트 인덱스가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돈이 올리고 있어요. 게다가 기업들도 솔라나까지 사들이고 있다. 일단 주도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맞지만 상승률로만 따지면 이더리움이 더 크고,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이 환물 ETF 중에서 솔라나를 조금씩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찬양론자들은 리플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리플이 4,000원 아니겠습니까? 10,000원 간다 치면 기대 상승률로 보면 알트를 투자하면서 기대할 수 있을 상승률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변동성이 2년 전, 정확하게는 1년 10개월 전이죠. 1년 10개월 전에 2023년 10월,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찍기 바로 직전,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정말 폭등을 하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10월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매수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1년. 이때도 뭐 죽는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뭐 비트코인이 진짜 1억 가기는 가는 거냐, 1억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참 새록새록하죠. 오늘 9시부터 1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지금 콜옵션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약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옵션 시장의 어떤 그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옵션 시장의 규모는 아직 뭐 그렇게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은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양상의 변화일지 좀 더 지켜봐야 알겠고요. 뭐 아무튼 오늘 양상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네,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조금 근 4일 만에, 그죠? 최근 들어서 4일 동안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바닥,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요걸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 변동성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쏜다라고 표현할 만한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네, 장외 거래 괜찮고, 특히나 어제 제가 걱정했던 건 선물 ETF에서의 연속 5거래일 유출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정말 눈이 빠져라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4연속 거래일 동안 선물 ETF에서 순유출이 계속 보여져서 이게 정말 걱정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거의 뭐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계속 깼던 것 같아요. 2시간 자고 한 번 깨서 한 3시간 깨어 있다가 또 요게 이제 요즘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당분간은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박스를 들어 올리고 나면, 또 알트들이 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보내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모니터링하는 자세로, CCTV를 보는 경비 아저씨의 자세로. 예전에 스튜디오 보고 어떤 분이 경비실 아니냐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결국엔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도 양일간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죠. 이제는 비트코인의 기대 상승률보다는 여타 알트코인들의 기대 상승률이 더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잔여 산성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알트들의 약진을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통의 전환,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상 그렇게 보이죠. 도미넌스
확인하셨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더 높일 수 있는 절대 수치보다 알트 도미넌스가 커질 상대 수치가 훨씬 커요. 절대 수치는 당연히 이제 뭐 비트코인의 절대 수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승률만큼은 비트코인보다 다 알트들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솔라나 매수하고 잤는데 100만 원 가는 꿈 꿨습니다 하셨는데 어제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현물 ETF에서도 매수를 좀 하셨어요. 꽤 높은 매수입니다. 이거 뭐 한 자릿수라서 맨날 우리 형님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중에서 보시다가 솔라나는 이거 뭐 거의 버려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투자란 버려진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럴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지만은 100만 원은 너무 제가 김을 빼나요? 좋겠다 나도. 지백 지난번 고점에서 50% 익절 후 50%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합니다. 또 50% 익절 아니면 전고점 넘기는 거 보고 익절할까요? 오늘은 초장부터 지백인가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봐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지백의 올타임 차트입니다. 어이구 9.3까지 찍었었구나. 10원을 살짝 못 찍었었네요. 9.3, 7.9.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패널 하단은 이미 돌파가 됐고요. 패널 상단도 조금 평균 값으로 보자면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추정선은 너무 각도 가파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심 살짝 빼고 이 욕심 구간을 제외한 평행선 위주로 보자면은 여기 요 라인이 9원이니까 그죠? 요 추세대로만 간다면 10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1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도 해 보여요. 그러나 한국말은 항상 그러나 전 문장과 그러나 이후의 문장으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뭐 예사롭지 않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거래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처음 9원 찍을 때 거래량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발생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백의 탄생일에 가장 높은 거래량이 9원 찍었을 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네, 지백은 아시다시피 저를 거의 2년 동안 욕을 먹게 했던 코인이죠. 아시다시피 바닥을 2년 동안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스님 수준이에요. 이 정도 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2년 동안 돌을 닦는 동안 쩔코 동생은 어땠겠습니까? 각종 뭐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댓글, 그 다음에 또 이 지백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제가 연관 검색어로 떴을 정도로 그 코인 커뮤니티에서 그 정도로 제가 지백으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욕 먹었던 기간 2년. 차라리 이 정도면은 이때 군대를 다녀올까 싶기도 한. 아무튼 이 거래량이 전무후무했을 때 이때부터 상승 구간까지 보시게 되면 저점 매수자들의 숫자보다는 올라가니까 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죠? 특히나 단일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 꼭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다시 죽었잖아요. 다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늘었는데도 거의 되돌림 구간 다 채웠고요. 거의 직전 고점에 이제 정말 한 2원도 채 남지 않은 한 1, 2원 정도 상승하면은 신고점을 또 경신하는 요런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단일 거래량이 너무 많아. 그 이전에 7원대 밑에서 사신 분들은 편안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네 이거지만은 8원, 9원대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공포가 상당할 겁니다. 9원 찍고 제가 그때 반등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죠? 4원대 뭐 초반 정도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4원대 초반 기억나시겠지만 4원대 초반 정도 뭐 요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때 4원대 초반을 예상한 이유는 그 상승 추세선 하단이 그 정도까지는 와줘야 상승 추세선 하단을 다시 터치하고 뭐 일부 약수 구간이 존재하겠지만 대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9원에 산 사람은 4원대 혹은
아주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만 요 3원대 구간을 맞이했단 얘기지. 9원에 사서 3원까지 떨어졌다.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그럼 9원에 산 사람이 3원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물을 타겠지. 그죠? 8원, 9원에 사서 3원 후반, 4원 초반에 물을 탔다. 자, 단순 계산을 해봅시다. 8원, 9원, 8.5원, 평균가 8.5원. 3원대 후반, 4원대 초반, 평균가 4원. 더하면 12.5원, 나누면 6.25원이 됩니다. 네, 6.25원에서 2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었나요? 네, 6원대에서 요 꼭지점, 그죠? 살짝 저항이 있었다. 이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물 탄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쯤 팔았다. 두 번째, 그러면 물 안 탄 사람들은, 물 탄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네, 물 탄 사람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물려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답 나왔다. 지금부터 9원 구간이 지금 지백 역사상 가장 큰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이전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없어요. 누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그냥 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쭉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의 특징은 이런 식의 일자 상승이 버거워요. 버겁다는 얘기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 매물대 저항, 즉 여기에 물려서 지금 공포에 덜덜 떨면서 내 평단가 오기만 해봐라, 아우 그 쩔코 그놈의 새끼 믿고 내가 8원 9원에도 지백 좋다고 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요 정도의 거래량으로 우리가 일자 상승으로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백이 신고점을 재차 갱신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백 오늘 익절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